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정치제도의 특징, 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 연방국가이다. 연방국가는 다른 말로 하면 지방분권국가이다. 다른 나라의 연방국가다 하면 연방과 주와의 관계, 이것만을 얘기하는데 스위스는 연방과 칸톤, 칸톤과 게마인데, 즉 마을, 이 3자의 관계를 연방국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 거의 모든 스위스 지역에서는 1년에 10건 내지 30건의 크고 작은 마을과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1년에 4번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연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38년까지 1년에 4번씩 하는 그 국민투표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공시가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방이나 칸톤이나 이 마을의 중대사에 대한 그 국민투표가 그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직접민주주의도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로부터 수입하느냐? 프랑스의 혁명헌법에서 수입합니다. 근데 이 직접민주주의는 이 발명자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이 수학자이고 교육자이고 혁명가인 꽁도르세. 이 꽁도르세가 1793년 프랑스 혁명헌법을 초안을 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수입한 스위스에서 발달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부러운 겁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국사를 결정한다. 이거는 연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칸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 마을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정부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 같으면 7명의 장관으로 구성되는데 그 7명은 어떻게 뽑느냐? 제1당에서 2명, 제2당에서 2명, 제3당에서 2명, 제4당에서 1명. 그래서 안건은 어떻게 결정하냐? 다수결이 아닙니다. 합의될 때까지 논의합니다. 그래서 화합정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맨날 싸우잖아요. 여기는 정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의 안정이 곧 경제 발전의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만은 그냥 생략하고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연방국가이다, 직접민주주의다, 화합정치다. 이거는 연방정부도 그렇고 칸톤 정부도 그렇고 마을 정부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영구적 무장 중립국가입니다. 영구적 무장 중립국가. 중립국가인데 무장 중립국가입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나라가 그 옆에 가면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벨기에는 그냥 중립국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벨기에는 1차 대전 때 망했습니다. 우리는 중립이다 이러는데 침공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2차 대전에 또 망합니다. 또 점령당합니다. 근데 스위스는 무장 중립국입니다. 상비군은 없지만 위기가 오면 장군을 임명하고 민병대를 소집을 합니다. 무기는 최신 무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부러운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의 안방에는 기관청이 있습니다. 그 집의 지하 창고에는 대포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게 평화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선포까지 합니다. 작전 계획까지 다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들이 당신들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도시를 불사르고 알프스 산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 군대도 20만 원 죽을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가 침략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독립을 유지했을까? 바로 이러한 무장 중립과 애국심. 그 애국심은 아까 말했듯이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통해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만든 나라이다. 우리가 만든 마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